네, 전국이 폭염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올해 신설된 폭염 중대 경보가 처음으로 발령됐는데요. 장마철에 왜 이렇게 더운 건지 기후학 연구하시는 강남영 경북대 지리학과 교수님 전화를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포항과 경산의 한낮 기온이 오늘 37도까지 올랐습니다. 혹시 지금 교수님 어느 지역에 계십니까? 네, 저는 지금 대구에 있고요. 사는 곳이 경산 지역과도 가깝습니다. 저도 더위를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느끼는 날씨는 불볕더위라는 느낌보다는 축축하고 끈끈한 더위가 크게 체감되는 그런 날씨입니다. 네, 기상청에서 정확히 경북 포항과 경산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라는 걸 발령했습니다. 조금 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긴 했었는데 정확하게 기존의 폭염특보와 어떤 점이 다른 건지 짚어주실까요? 네, 2026년 6월부터 그러니까 올 여름부터 새롭게 시행을 시작한 폭염 중대 경보 서비스인데요. 하루 중에 체감 온도가 38도씨 이상 또는 최고 기온이 39도씨 이상인 상황이 하루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됩니다. 기존의 체감 온도인 것이 35도씨였었는데 이것보다 3도씨 높은 기준으로 올린 대신에 기존의 이틀 기준이었던 것을 하루만 나타나더라도 발령되도록 한 것인데요. 네. 기준을 높였기 때문에 경보 서비스의 신뢰를 높인 부분도 있고 또 이틀이었던 것을 하루로 줄인 것은 실질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서 개선된 서비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일부 지역은 기온이 40도에 육박한 곳도 있었는데 특히 어느 지역이 높게 나타나고 있나요? 사실 그 정도가 지금 곳곳이 비슷해서 폭염에 대해서 지역 특성을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폭염특보의 주안점은 기온보다도 수증기 효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태풍이 밀어올린 수증기로 인해서 지난 한 주간 비가 내린 뒤이기 때문에 아직 전국적으로 지면이 축축한 상태라는 점도 있고 또 게다가 태풍이 중국 남동부 연안으로 이동해 가면서 그 동쪽에 놓인 우리나라 지역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다량의 수증기를 끌어올리는 상황이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디다 할 지역 구분 없이 곳곳이 축축하기 때문에 폭염특보의 기준인 체감온도가 대부분 지역에서 모두 높게 형성되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참 낮에는 꿉꿉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져서 밤에 좀 기온이 내려가면 좋으련만 밤에도 기온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열대야가 간밤에 나타났었는데 밤에도 더위가 사그러들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네,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수증기 때문입니다. 수증기는 열을 잘 담아서 가두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온실기체로 이산화탄소 또는 메테인 같은 것을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사실상 이들을 능가하는 최고의 온실기체는 수증기입니다. 수증기는 기온이 내려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이불과도 같아서 수증기가 많은 날 또는 수증기가 많은 지역에는 밤에도 쉽게 기온이 내려가지 않고 더위가 지속되기가 쉬운 그러한 조건입니다. 네, 당장 얼마 전만 해도 충청 지역 등에서 폭우가 쏟아졌었는데 비가 그치기 무섭게 날씨가 갑작스레 더워졌습니다. 보통 장마가 끝나고 폭염과 열대야가 본격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네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말씀하신 대로 장마가 끝나게 되면 이는 아열대 고기압이 이 장마 비구름들을 북쪽으로 밀쳤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기온에 고기압 영향에 들어섰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나라는 그 가장자리에서 남쪽의 수증기들이 또 원활하게 복상하는 통로에 놓여 있다라는 또 말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바로 장마가 끝난 뒤에 따라오는 여름철 무더위인 것이죠. 예. 네, 근데 올해 올해는 지금 한참 이제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죠. 예. 올해는 아직 장마철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도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여름에 계속 이런 현상이 이어질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후 상황은 고전적인 장마인데요. 이런 고전적인 장마와 지금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북쪽 찬 공기가 아열대 고기압에 제대로 대적할 만큼 차갑지도 않은 데다가 또 아열대 고기압마저도 엘니뇨 환경에 놓여 있어서 그다지 뚜렷하게 잘 발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경계가 우리나라에 놓이긴 했지만 뚜렷한 정체전선을 만들지 못하고 마치 넓게 퍼진 수증기 통로가 만들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통로가 좁지 않기 때문에 장마전선도 모호하고 또 늘 구름 낀 게 아니다 보니까 햇볕이 미리 열을 또 주기도 하죠. 햇볕에 미리 열을 받아서 뜨겁기도 하고요. 게다가 지금처럼 주변에 태풍이라도 있으면 수증기가 남북 간의 구분 없이 폭넓게 밀려와서 이렇게 곳곳이 덮거나 그러다가 또 기류가 어딘가에 뭉치면 국지성으로 비를 내리는 그런 패턴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폭염은
제9호 태풍 바비로 인해서 그 더위가 더욱 두드러진 것이고요. 아무래도 태풍이 소멸되면 수증기 효과에 따라서 나타난 지금 같은 폭염은 조금 누그러지겠죠. 그런데 한 가지 염두할 점은 최근에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욕 온도가 높기 때문에 수증기가 이전보다도 풍부한 상태라는 점인데요. 올해도 그런 특성이 나타난다면 태풍이 소멸한 뒤에도 수증기의 원천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또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두하면서 향후 올 여름 날씨 상황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태풍이 소멸하더라도 이 수증기가 가득한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아직 올해 장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쯤에 다시 비가 올까요? 네, 지금 폭염을 이해하고 또 앞으로 내릴 비까지 전망하려면 역시 태풍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제9호 태풍 바비가 다행히 우리 쪽으로 직접 북상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주간에 내린 비로 인해서 충분하게 수증기 재료를 공급했고 또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로 끈끈한 수증기를 또 직접적으로 원활하게 공급하면서 폭염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지금 상황이고요. 이제 태풍이 소멸하는 단계에서 태풍이 안고 있는 물덩어리를 어디에 쏟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 또 어딘가에는 이런 것들이 잠재적인 제어 요소가 되겠습니다. 태풍센터가 국가태풍센터가 현재 예측하는 태풍 진로상 태풍이 북한 지역을 향하는 과정에서 열대차 앞으로 약화되거나 또는 소멸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 초에 이와 관련한 비가 우리나라 어느 지역까지 나타날 것인지 또 그 양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기상청 예보를 통해서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열대저기압이 지나는 동쪽 가장자리 지역에서는 네. 수증기가 일단 뭉치면 그 구조가 길게 지속되기 때문에 혹시 이 강우 지역이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걸칠 경우에 그 피해가 누적될 수 있는 만큼 고호 태풍 바비가 동반하는 이런 날씨 구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 주시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여름 기상 정보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형 경북대 지리학과 교수님과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